대박친구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의 수익 최강자를 가리는 마지막 메인 이벤트, 주식 왕전이 이제 정말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12명의 쟁쟁한 전문가님들 중 과연 누가 가장 주식을 잘할지 최강자 결정전 다음 주부터 첫 방송 될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대박친구 2부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주식 무료 과외를 릴레이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월화수목 이렇게 4명의 전문가님들이 진행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죠. 바로 우리들의 찐친 단타장인 전문가님이 바로 오늘 또 주식 과외 선생님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자, 미 대선에 대한 변수로 인해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시장, 단타장인 전문가님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요. 준비하신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이 또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대박친구 주식 과외를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까지만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5명의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이 노란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실전 기법에 대한 전수뿐만이 아니라 관심주 또 강의 자료까지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또 운영이 될 예정이니까 노란톡 얼른 입장하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타장인 전문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오늘은 과외 선생님으로 나와주셨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쩍 금요일에 많이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꾸 뵙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남들 놀 때 놀지 않는 사람들 도와드려야 된다. 네. 그래서 남들 놀 때 저도 항상 안 놀고 여기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네. 오늘 같은 날은 또 뜻깊은 날이잖아요. 오늘이 또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이요? 네. 오늘이 이제 11월 6일 금요일이거든요. 네네.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네. 무슨 날이지? 오늘은 오랜만에 단타장인을 만나는 날이죠. 되게 특별한 날이었어요. 네, 굉장히 특별한 네. 날입니다. 원래 이제 자주 보다가 또 못 봤거든요. 오늘 생일이신 줄. 생일이 좀 얼마 안 남기는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아직 좀 남긴 했습니다. 11월 달이세요? 11월 달 아니고 네. 몇 달 더 남았습니다. 겨울이에요. 봄 되기 직전. 오늘 또 특별하게 나와주신 11월 6일 굉장히 특별한 날, 머리도 굉장히 훤칠하게 깎고 오셨어요. 네, 그냥 깎기만 한 게 아니라 그 파마도 좀 했습니다. 그래요? 네. 되게 잘 어울리셔가지고. 그런가요? 네. 좀 이제 그 반할 것 같나요? 네? 좀 반할 것 같나요? 네, 살짝. 그런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할 것 같냐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시청자분들이. 이미 반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가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이제 그 마음 훔치기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이제 꽃단장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또 오랜만에 만나뵙게 돼가지고 굉장히 또 저도 기분이 좋고요. 오늘 금요일 어떻게 보면 좀 지칠 수도 있는 날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러 온다라는 생각에 저도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과외라는 이름으로 왔지만 저는 솔직히 거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개팅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왔습니다.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이제 아낌없이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 많이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응에 봄직한 그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산업들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란톡에서는 제가 실제로 추천주까지 드립니다. 가격 전략까지 같이 줘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운영하던 노란톡방 있죠? 거기서도 제가 추천주를 드렸거든요. 이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라닉스 이런 걸로도 수익을 꽤 많이 드렸어요. 자율주행이나 수소차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난 그 카톡방에 입장해 계셨던 분들은 제가 중간에 좀 그 추천주를 늦게 드렸거든요. 네. 아직 타이밍이 아니다 생각이 돼가지고 기다리세요. 아직입니다. 하고 최근에 드려가지고 바로 수익 냈어요. 이게 제가 이제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유리한 정말 이 기관 투자자들, 이 외국인들보다 유리한 한 가지 이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혹시 당사장님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너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제 자랑이 아니고 이번에는 그래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네. 개인 투자자가 정말 유리한 점이 있어요. 맨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공매도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 네네. 뭐 때문에 안 난다 많이 얘기하지만 솔직히 막말로 삼성전자 예전에 우리가 놀림감이 됐었잖아요. 삼성전자가. 네. 어떤 것 때문에 놀림감이 됐었죠? 스마트폰 때문에 한번. 네. 터져가지고. 그쵸. 네. 배터리 한번 터져가지고. 그때 삼성전자 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럴 때만 담았어도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뭐 망하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잠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었고 사고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이슈가 터지긴 했지만 우리가 보통 스포츠를 볼 때도 정말 어떻게 보면 강대한 이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슬럼프에 빠졌을 때 오히려 이제 배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5번을 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길 것이다. 네, 이런 선수가 5번을 졌는데 이번에 이긴다라는 네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신뢰 이런 게 기업들에도 있어요. 이번에 사고가 터졌는데 다음 설마 스마트폰이 또 이런 사건이 그쵸, 터지겠어? 그쵸. 네네. 이번 이를 갈고 뭐 직원들 어쩌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겠지? 네, 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도 드리는 거. 이거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매수하고 싶을 때 매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강점이에요. 그쵸. 그래서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굳이 내가 사야 될 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피터 린치라는 그 투자자를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워렌 버핏보다도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펀드라는 거는 마젤란 펀드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피터 린치가. 근데 이 펀드라는 건 사람들이 원래 주식이라는 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게 정석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이 꼭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증시가 무너지고 있을 때는 돈을 빼고요. 증시가 올라가면 막 투자금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근데 그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증시가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다 빼버려요. 그 증시가 올라갈 때 돈을 이제 막 넣습니다. 이제 네. 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럼 이런 어떻게 보면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이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수익률을 올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되는데도 그런 식으로 자금이 굴러가는데도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네. 지금같이 증시가 어려웠다면 개선이 되는 시점에 이렇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고 차라리 단풍놀이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단풍놀이 다녀오세요. 그냥 어플 지우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노란톡은 들어오라고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제가 노란톡은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들어오신 분들 제가 어떻게 해드렸다? 추천주 드렸고 네. 수익 드리고. 그러면 지금 노란톡 네. 입장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네네. 지금 저희가 월화수목 이렇게 전문가님들이 나와 주시면서 네. 기법 자료라든지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기법 자료 물론 좋죠. 그런 거는 증시 무너질 때 해야죠. 예, 증시 무너질 때 할 거 없거든요. 네. 아니 단풍놀이 가면서 이제 교육도 하고 좀 그 틈에 공부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증시 올라갈 때 이제 제대로 한번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아니 지금 종목 찍어야 되는데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물은 어떤 거예요? 선물은 물론 종목이죠. 아. 예, 결국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결국에 내 계좌를 바꾸는 건 결국엔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매수를 일단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노란톡 입장하신 분들 공략주를 드렸고 그때 이제 수소차와 자율주행을 드려가지고 또 수익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노란톡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타이밍을 재가지고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식으로 왜 그러한 섹터의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강의를 해드릴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시장과 같이 좀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행을 할 거니까 우리 앵커 친구님이 우리 친구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이제 지금은 친구잖아요. 대박 친구니까. 그럼요. 예, 우리 앵커 친구님이 네. 한 번만 더 아. 어떻게 이제 노란톡 입장해 주시는지 알려주시고 제가 바로 이어받아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종목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네. 주식 왕전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종목 할 거 없으시면 어떡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건데 아끼다가 똥됩니다. 예, 특히나 주식은 더욱더.
예, 그건 그런 것 이거는 같아요. 아꼈다가 주식 네. 왕전에 줘야지 하고 보면 이거 내가 줄라 그랬던 건데 상한가 가버렸네. 그건 아무도 모르죠. 단타장이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거 알죠. 그때 가가지고 말하면 뭐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그랬는데 주식 왕전에 드리려고 아껴뒀다가 상한가 갔습니다.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럼요, 네. 네, 아끼다 똥됩니다. 일단 드리고 그때 가면 또 그때 공략할 종목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종목 드릴 거니까 오늘도 한번 우리 앵커 친구님 지금 안내 따라서 손잡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종목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고요. 단타장인 전문가님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4명의 전문가님도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노란톡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오늘이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대박 친구 주식 과외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 한 1000분가량이 함께하고 있는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단타장인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강의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을 또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 이쪽 노란톡 입장하셔서 종목 고민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는 강의를 들어보기 전에 시장 네. 분석부터 해주실까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바로 강의 지금 벌써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말하고 싶은데 일단 시장부터 들어가긴 해야 되니까 시장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왜 이렇게 또 공략을 일단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한 지표가 있는데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 이제 좋아하시는 이런 거 나와도 되나? 뭐 이거 포털 검색창 이거 좀 화면에 나가도 상관없나요? 안 돼요. 안 되나요? 네. 그래요? 그럼 뭐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가 놓은 상황에서 보여드려야 되나? 네네. 그러면은 제가 앵커님과 지금 얘기를 하고 접속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을 테니까 네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왜냐면은 네네. 지금 이게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수 중에서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네.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공포지수인가요? 공포 지수는 이제 우리가 빅스 지수라고 해가지고 많이 얘기는 하는데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제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네.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가 낮으면은 매수고 이제 올라가면은 매도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너무 이제 딱 맞춰서 하기보다는 네. 좀 분위기를 읽는 정도로만 저는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게 이제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해가지고 프리드랜다. Fear and Greed Index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참고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앵커 친구님 왜 웃으세요? 아니. Fear and Greed, 프리드라고 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를 하냐면 우리나라 증시를 맞춰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미국 지수, 미국에 맞춘 그런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매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해서 저평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해서 꼭 우리 증시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로서 사실상 참고해 볼 만한 여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미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저는 이 지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네. 7가지 지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게 해석본이 나와 있는데 저도 지금 영어로 보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예일드 스프레드, 정크 펀드, 이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P 500 지수를 125선 평균 요거를 이제 가지고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포 지수라고 해주셨던 빅스 지수 요거 이제 움직임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영어로 되어가지고 제가 지금 해석이 안 돼서 이름을 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지금 뉴욕 그 다음에 이제 뉴욕 52주 이제 신고가 그리고 신저가 요거 이제 격차 요거까지 해가지고 등등 이제 7가지 지표를 통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것도 점수로 환산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네. 보통 20점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 국면이라고 말을 하고요. 80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 국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최근에 20점대까지 떨어졌다가요. 최근에 40점대까지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지수도 최근에 불과 몇 거래일 전에 제가 일주일 전에 확인했을 때 20점대였어요.
20 몇 점이었거든요. 그럼 매수잖아요. 그렇죠. 20점 아래로 떨어지면 더 좋지만 네네. 20점대만 돼도 충분히 저평가 국면, 매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20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증시가 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40점대까지 회복이 됐어요. 참 신기한 게 이거는 미국 지수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지표인데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꽤 잘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 증시와 상당히 동조화를 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여기에 따라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반등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요. 네. 이게 심리가 회복이 돼야 증시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까지는 증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심리가 올라가지를 못했었어요. 아직도 불안하다라는 의견이 팽배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낙폭이 좀 강력하게 120선 아래로 조금 돌파하면서 떨어지는, 돌파가 아니죠. 이제 낙폭이 이제 떨어지면서 무너졌었는데 바로 회복을 해주면서 올라오는 최근 흐름을 보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뭐 바이든이 된다, 이거 가지고도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좀 높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또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사실상 이제 바이든 쪽으로 굳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이제 네. 트럼프가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소송을 또 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그 이전에 막 이제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이때는 공포심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네네. 시장에서의 이제 심리는 어느 정도 안정 국면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이제 뭐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또 사건이 좀 터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 있었지만 시장에서의 심리가 많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공략을 좀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 네네. 사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떨어진 것도 아니다, 낙폭도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박스피를 유지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이네요. 코스피. 자, 코스피를 보시면 박스피였거든요. 박스피가 뭡니까? 코스피 장세가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이렇게 네모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박스피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박스권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횡보를 하고 있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하락인지 상방인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 확대를 조금 해보면 지금 정고점을 뚫고 날아가기 직전의 차트에 와 있어요. 네. 만약에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장기간 수개월 동안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던 이 박스피를 벗어나면서 돌파를 해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달리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네. 그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지수가 급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까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초입 부분에 1차 매수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긴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1차 매수를 하고 만약에 지수가 무너진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추매를 하든지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위로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잡는 거는 말 그대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격이 돼버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공략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점.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 것인가. 네네. 지금 바이든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죠. 저는 솔직히 제 마음은 제 이제 개인적인 그 바람은 바이든이 되길 바랬어요. 왜요? 근데 머리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트럼프가 작년이 아니죠. 지난 대선에서 그 힐러리와 경선을 펼칠 때 네네. 그 토론이라고 하죠. 네네. 대선 토론. 여기서 이제 딱 맞붙으면서 토론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말솜씨가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역시 사업가라 다르더라고요. 그쵸. 제 웬만한 이 인류 사업가 아닙니까? 트럼프 하면은. 대단하더라고요. 말로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리고 미국 국민이어도 네. 트럼프를 뽑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트럼프 보면서 트럼프는 안 돼. 트럼프는 안 돼. 마음속으로 간절히 이제 했지만 왜냐면 이제 국내 증시에 타격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랬는데 근데 딱 경선을 보는 순간 이거는 내가 바란다고 될 일이 아니면 트럼프가 되겠구나. 이번에도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버렸잖아요. 네네. 저는 이번에도 마음은 바이든이 됐으면 했는데
지금 실제로 머리로는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이 어느 정도 승기를 굳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 제가 그동안 목청껏 드높여서 말씀드렸던 거. 친환경. 네네. 친환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억눌려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미국이라는 시장이 그동안 이 친환경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을 펼쳤어요. 왜 그러느냐?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이제 친환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협의라든지 각국의 나라들이 모이는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게 있죠. 네네. 사실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그때부터 있는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배웠을 때 기억이 남는 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 친환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었어요. 그쵸,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과 반대되는 환경오염의 어떻게 보면 주범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러면서 파리기후 협약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친환경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솔직히 트럼프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 이번에 또 SNS에 글을 올렸죠. 이그젝틀리. 이 표현을 정확하게 가져오자면 해석하지 않고 영어 단어 그대로 가져오면 이그젝틀리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77일 이후에 파리기후 협약으로 가겠다. 참석하겠다.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번 말을 뱉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액션은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그쵸. 이거를 지키냐 안 지키냐를 떠나서 일단 액션은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뱉었기 때문에 정치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친환경 관련된 섹터가 들썩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 한번 친환경이 또 들썩일 거고요. 그리고 뱉은 말을 액션으로서 한 번쯤 지키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또 액션은 무조건 보여줘야 돼요. 액션을 보여줄 때 또 한 번 움직일 겁니다. 친환경이.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 2차례 정도 친환경이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최소 2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최소 2번의 친환경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 밀고 있는 친환경 산업이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는지 아십니까? 전기차? 전기차도 있지만 수소차? 그렇죠. 전기차도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전기차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패권 어떻게 보면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에 현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장악력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대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징적인 거거든요. 국회의사당 앞에 뭐가 충전되어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네? 국회의사당 앞에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뭐가 설치되어 있죠?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거거든요. 네네. 우리는 이제 수소차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고 이 산업을 수소 산업으로서 나아가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를 직접 타면서 평창올림픽에 적극적으로 수소차 홍보를 나설 때도 그거는 어느 정도 해프닝일 수 있어요. 수소차 신차가 나오면서 홍보를 하는 정도니까.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면서 미국발에서 이제 친환경이라는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면은 네. 저는 이 친환경 관련된 섹터들이 우리나라도 영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을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전기차도 올라가겠지만 저는 수소차 역시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확실시 된다라고 하면 네네. 재료 소멸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재료 소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바이든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된다라고 했을 때 당선이 되는 그 시점이 1차적인 고점이 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을 뱉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 exactly 77 days를 지켜야 돼요. 최소한 액션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인이 말을 뱉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라고. 안 그러면 이거를 감당을 못 해요. 그걸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공인이고 실제로 일반 공인도 아니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제 액션을 취할 때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보고 갈 것이 그건 또 별개로 그거 가는 것과는 또 별개로 무슨 문제가 또 있냐면은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친환경이라는 것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지구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큰 규모의 시장이 3가지 시장이 있는데 어디겠습니까? 미국, 유럽, 중국이거든요. 아, 네. 그렇죠.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시장을 장악할 때 큰 시장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시장 먹고 유럽 시장 먹고 중국 시장 먹으면 사실상 웬만한 시장은 거의 다 먹은 거죠. 근데 이미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 친환경 그 자동차에 대한 이 산업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넣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전에도 초기에 말씀드렸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1g 초과시 1,000억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웬만한 이 자동차 산업, 물론 이제 매출 많이 나고 영업이익 많이 낼 수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남는 돈이 그렇게 많은 산업은 아니거든요. 자동차 산업이. 규모가 큰 건 맞는데 알짜로 돈을 버는 거는 아니에요. 알짜로 돈을 버는 건 IT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조선 우리 또 과거에 아픔으로 사라진 대표적인 또 기업도 있지 않았습니까?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던 유명한 또 이제 조선 기업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크지만 알짜로 이제 돈을 벌어간다는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러한 그 벌금을 낸다라는 건 훨씬 더 부담이 돼요. 벌금이 만약에 5g만 초과해도 5천억이에요. 이게 지금 5천억이라는 걸 벌금으로 낼 만한 돈이 어떤 기업이 있겠느냐. 어떤 대기업도 그건 부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친환경차를 계속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러면은 준비하신 강의도 이 친환경과 관련된 강의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이제 친환경에 관련된 거고요. 네. 지금부터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네. 보셔야 된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제가 장기적으로 앞으로의 이 큰 파도의 흐름을 보면서 갔을 때 지금부터 공략을 들어가야 될 만한 또 다른 산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친환경이라고 했다면 지금까지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또 바이든 얘기가 나오면서 해상풍력이 또 한 차례 붐이 네.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해상풍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모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친환경으로 갔다면 또 다른 것들도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쵸. 그럼 저는 과연 자동차가 친환경이라면 우리가 이제 탈 것들, 우리가 또 이제 그 자동차만 타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또 이제 우리가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물량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이제 운송 수단이 있습니다. 배? 아, 그렇죠. 네. 우리 또 앵커 친구님 확실히 똑똑하십니다. 배가 있죠, 배. 네. 네. 제 뱃살 같은 이 배가 아니라 이 떠다니는 배 있죠. 이 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네. 거. 자동차가 친환경으로 나아갔고 이 배들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으로 나아가는데 국제해사기구라고 IM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구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국제해사기구예요. 여기에서 이제 규제를 걸었는데 IMO 2050 룰을 적용했습니다. 이 IMO 2050 룰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간단하게 2050년까지 어느 정도 그 구간,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산화탄소 감소를 실질화시켜라라는 거거든요. 개별 선박 대비해서 70%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리고 전체 선박 기준으로 50%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라고 했어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기존의 이제 조선들, 기존의 이제 배들이 그럼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이냐? 배들을 빨리빨리 교체해야 돼요. 그럼 2050년이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뭐 1년 쓰고 버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10년 쓰고 버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선박의 내용 연수가 보통 25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25년이 내용 연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25년은 쓴다라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러면 2050 룰이 적용되는 배는 2025년에 만든 배부터는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2020년인데 5년 남았죠. 그럼 지금 뚝딱 한다고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수소차, 전기차가 얘기 나오면 배는 수소 전기를 못 가나요? 지금 기술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는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기술력은 안 되는데 일단 규제는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일이냐?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불이 붙은 수준이에요.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20년부터 만든 배들은 5년 후부터는 또 바로 이제 룰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만든 배들 같은 경우에 바로 적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소전기 이런 거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냐? LNG 추진선이에요. 지금 예. 저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업종으로 수소차나 이제 선박 쪽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계속 듣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친환경 조선 네. 쪽으로 해서 또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친환경 조선들이에요. 배들. 그럼 여기서 이제 친환경 조선들이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바로 일단은 오케이. 친환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오염이 안 되려면 일단 엔진부터 교체를 하자. 네. 엔진 교체하면 일단은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HSD 엔진이에요. 그게 지금 이게 LNG 추진선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떠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냐. 차트상으로 보셨을 때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지수에서도 나왔던 박스피.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네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HSD 엔진이라는 기업은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LNG 추진선 관련된 기업들은 좀 장기적인 한 3년에서 5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요? 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적금 형식으로 투자를 한다라든지 지금 당장에 투자금은 많이 없는데 난 이제부터 투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제부터 다달이 적금 붙듯이 주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씩 이제 넣어보려고요. 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한솔테크닉스도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이런 기업들 주가가 올라갔느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 떨어졌어요. 안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업은 주가 떨어지면 더 좋아해야 된다고. 왜냐면 길게 보면서 모아나가기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HSD 엔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나가기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 구간 6,000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예, 박스권 위로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익절을 언제 할까를 고민해야죠. 그만 사고. 근데 지금은 충분히 떨어지면 더 좋고 계속 사나가기에 좋은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네. 좀 이제 차트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관심 종목에서 제가 이제 몇 번에다가 놨는지 여기 있네요. 26번에 지금 해놨는데 LNG 조선 LNG로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면 LNG 추진선 관련해가지고 전통적으로 그 유명한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조선 기업들 하면은 HSD 엔진, 뭐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뭐 세아제강, 뭐 성광밴드 이런 기업들은 말 그대로 그 주변 기업들, 관련 그 어떻게 보면 거래를 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대기업들 있죠. 완성품을 이제 하는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기업들, 조선에 있어서 유명한 기업들 있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유명한 기업들이잖아요. 조선에 있어서. 근데 이 기업들 중에서도 LNG 추진선에 있어서 유명한 기업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또 엮여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해상풍력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상풍력 쪽으로도 한번 눈여겨본다면 대우조선해양까지도 한번 눈여겨볼 수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종목들 괜찮은 기업들을 보고 있거든요. 사실 대우조선해양은 정말 더 긴 흐름으로 봐야 되고 HSD 엔진 그리고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뭐 세아제강, 세진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저는 우선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요. 실제로 세진중공업도 제가 추천드렸던 기업인데 제가 이거 3,000원대 이데일리 TV에서 추천드렸는데 벌써 지금 얼마입니까? 6,000원까지 갔어요. 6,000원 맞나요? 8,000원이네. 예. 제가 3,000원, 4,000원 아래에서 드렸었는데 3,000원대에서 드렸는데 네. 벌써 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벌써 세진중공업이. 마찬가지 세아제강도 마찬가지죠. 제가 6만 원 아래에서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덧 9만 8천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최근에 지금 현재로도 8만 5천 원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 가지 못한 종목들이 쭉쭉쭉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LNG 추진선을 좀 장기적으로 보기에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내가 LNG 추진선을 공략한다고 하면 어떤 기업들이 좋을 것인가, 어디서 공략하는 게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렇죠.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아. 그리고
수소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어떤 기업을 눈여겨봐야 되고 어떤 기업들을 관심 종목에 포함시켜서 공략해봐야 될지, 주목해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란톡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우리 앵커 친구님 따라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더 들을 얘기가 많은데 지금 시간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오늘 종목 상담 코너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저도 지금 얼마 설명도 못했는데 벌써 끝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노란톡에서 제가 이어서 계속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수소차 관련된 얘기 싹 해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앵커 친구님이 오늘 노란톡 입장하시는 법 아까 알려주셨으니까 오늘 공개 방송 어떻게 입장하는지 한번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업종으로 수소차와 LNG선 업종을 꼽아주셨는데 관련된 종목들 LNG선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수소차는 아직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오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고요. 친환경 핵심 수혜주 탑5를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해 주실 겁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진행이 될 거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대박친구 주식 과외를 검색을 하시고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온라인 방송 들으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대박친구 주식 과외를 검색을 하시고 채팅방 입장하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단타장인 전문가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밤님이 남겨주신 장인님, 메디아나를 좀 봐주시죠. 지금 매수가가 17,900원에 보유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종목 상담 메디아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떨까요? 17,900원인가요? 900원인가요? 일단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흐름이 한번 나와주고 나서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올해 이제 연초에 한번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면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군은 계속해서 힘을 못 받을 수밖에 없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급등했던 종목들은. 근데 메디아나는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고 어느 정도가 아니죠. 사실 뭐 한 7, 8천 원, 저점은 6천 원 부근이었는데 뭐 24,000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이니까요. 네. 상당한 상승을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온 거라서 사실 저는 기술적인 하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상승하고 나서 지수가 무너지면서 이 정도 하락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얘가 말 그대로 이제 이 기업이 네. 증시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네. 최근 증시는 회복되고 있지만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 최근 제약바이오를 공략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이 이걸 거예요. 요새 박셀바이오나 피플바이오 같은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그렇게 잘 날아가는데 네. 나머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왜 이리 못 가는가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되도록 신규 상장주일수록 증시에 민감하다고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플바이오와 박셀바이오가 이렇게나 과하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과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증시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증시가 반등을 보여준 게 아니라 뭐가 개선되었다? 투자 심리. 그렇죠. 투자 심리까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피플바이오와 박셀바이오가 그렇게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신규 상장주들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서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네. 템포가 조금 늦게 오는 것일 뿐 너무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건 메디아나는 너무 고점에서 잡으셨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신규 상장주. 그게 아니더라도
조정이 쫙 떨어져가지고 하방에서 이제 막 반등을 주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그랬는데 메디아나는 이미 애초에 너무 고점에서 잡으셨어요. 비중이 많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되 가져가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증시가 어느 정도 심리가 개선되면 분명히 한 번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세가 깨진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비중만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어디를 이탈하면 비중을 줄이시냐면 지금 1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저는 좀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물량은 매수가 위로 계속 가져가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 상담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순시민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입 옆에 매력점 장인님 도와주세요. 지금 종목명이 썬데이 토즈를 남겨주셨고 매수가가 26,000원에 보유 비중 10% 들고 계신데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손절해야 할지 아니면 가져가도 괜찮을지. 네, 입 옆에 좀 매력적이라 해주셨는데 점 아닙니다. 이거 초콜릿입니다. 점이잖아요. 네? 점이잖아요. 우리 또 앵커 친구님 순진하게 또 믿고 계시면 우리 앵커 친구님 굉장히 또 이제 순수하시고 점 맞죠? 좀 맞죠? 네. 초콜릿이라고 하니까 설마 믿으신 건 아니죠? 혹시나 하고. 예, 웃자고 한 거였습니다. 아. 네.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썬데이 토즈를 남겨주셨어요. 네, 지금 현재 썬데이 토즈도 추세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매수가가 26,000원이요. 26,000원이요. 네. 일단 26,000원이면 상당히 좀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셨습니다.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고점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인 추세가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썬데이 토즈를 제가 기업을 잠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에 한번 싹 살펴보면은 50%는 안 됩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1,900억 정도. 요 정도면 뭐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플랫폼으로 사용자의 온라인 인맥,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이 게임을 이제 또 만들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한 차례 부각이 강력하게 나와줬을 때 썬데이 토즈도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근데 올해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 특수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새 또 이제 밖에 외출을 못하니까 대부분 이제 여가를 게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또 붐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PER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9.74배로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이 제가 이걸 기억하기로는 썬데이 토즈가 지금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검색까지는 못 해드리겠는데 네. 제가 이전에 게임 관련주 중에서 이제 더 이상은 게임을 굳이 다운을 안 받아도 돼요. 우리가 막 다운을 받잖아요.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야 게임을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는 말 그대로 그냥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그냥 접속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운을 안 받고. 그런 게 이제 요새 신세대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게임 네, 산업이. 네. 그런 이제 신게임 산업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썬데이 토즈가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봐야 돼요. 네. 그게 지금 썬데이 토즈가 맞는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도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충분히 저는 다시 올라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나 뭐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면 주봉상 지금 구름대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봉상 구름대로 자리 잡고 있는 이 17,500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 조언을 드리고 목표가는 저는 오히려 3만 원 위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슈팅이 나오면 강력하게 한번 돌파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실제로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썬데이 토즈는 가급적이면 들고 가서 수익까지 노려보시라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홀딩 의견 주셔서 조금 안심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은 점상님이 남겨주셨고요. 제일 예쁜 유진 앵커님,
유니온 커뮤니티도 좀 봐주시죠. 이러면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4,350원에 보유 비중 10% 들고 계시는데요. 아, 3,450원인가요? 4,000이요. 4,350원이요? 아, 4,350원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일단 유니온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0선 지지를 받았는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저는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그 차트들도 그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급등하는 차트들이. 최근에 이제 그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이 어떤 패턴의 차트들이 많냐면 네네. 급등을 했던 종목들 중에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단기 급등이 이렇게 나와주고 나서 수직 상승이 나오고 나서 우하향을 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해요. 사람 피 말리면서 질질질질질 주가가 셉니다. 이렇게 올라갈 땐 확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일봉상 장기 이동 평균선인 요 회색 선이 120선이거든요. 네. 요 120선의 지지를 받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차트 보면 거의 이런 패턴입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유니온 커뮤니티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급등을 한번 쏠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안 했으면 지금 매수를 해봄직도 한 그런 기업인데 네네. 이미 고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아쉽고요. 일단은 저는 홀딩을 하는 게 좋겠다 조언을 드리면서 매수가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는 거를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업을 한번 제가 보겠는데 유니온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 상황이 너무 안 좋기만 하면 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지금 PER이나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딱 보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4,500원 부근까지 한번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 노려보시고 손절가는 제가 이제 3,000원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목표가 꼭 4,500원까지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단타장의 전문가님 금요일에 나와주셔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릴레이 주식과의 오늘 마지막 타자였어요, 전문가님이. 네. 오늘 이렇게 강의도 도와주셨는데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또 오늘 마음 불태워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니까요. 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등장을 네. 했고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전문가를 시작하면서 네. 처음 넥타이를 매면서 방송을 첫 출연을 할 때 제가 다짐했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내가 잘난 거, 내가 돈이 많은 거, 내가 주식을 잘하는 걸 자랑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식을 잘하고 투자자들의 계좌가 바뀌고 투자자들의 돈이 불려지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전문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온라인 공개방송에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오늘 이어지는 10시 30분 온라인 공개방송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로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주식 왕전이 시작이 되는데 단타장 전문가님 제가 또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타이밍 기분이 좋고 우주의 기운이 저에게 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네. 제가 작년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올해 흐름 좋았거든요. 근데 다른 이번에- 분들도 이제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그냥 입만 그렇게 하는 거라. 이제 그렇게 따지면 저도 그러네요. 저는 그냥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네. 혹시 시크릿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시크릿이요? 아직 안 읽어봤어요. 읽어볼게요. 네, 꼭 읽어보세요.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단타장인 전문가님 다음 주에 주식 왕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희 대박친구 2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주식 왕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